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6월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으로 불리며 굴곡진 한국 정치사를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한데요. 삼김을 빼고는 한국 정치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삼김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또한 그의 버금가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2번이나 맡으면서 영원한 2인자의 길을 걸었던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 역정을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별세한 지 하루 뒤인 2018년 6월 24일 한국 정부는 일반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 전 총리에게 수여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공과 과를 동시에 간직한 정치인인 만큼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도 훈장 수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김 전 총리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훈장을 수여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훈장 수여를 찬성하는 입장은 김 전 총리가 1962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해서 일본으로부터 6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기여한 공 등을 그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가 5.16 쿠데타와 독재 주범 중에 하나며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공작정치와 인권 탄압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훈장 수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수여 반대 청원이 200건 이상 올라왔는데요. 이것만 봐도 김종필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논쟁적인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과연 어떤 정치인이었을까요? 김종필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놨는데요. 이후 국가정보수사기관인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해 1963년까지 초대 부장으로 재임하며 정권의 핵심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선 개헌에 반대한 이후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졌고 1971년 11대 국무총리에 올랐지만 실권이 없는 총리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또 1980년 전두환 정권 때는 부정축제자로 몰려서 정계에서 물러나는 등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1990년 당시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이른바 3당 합당을 이루어서 민주자유당을 만든 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총재를 지지하며 그의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또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는데요. 김종필 씨는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때 또다시 국무총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종필 전 총리는 중소정당의 대표로서 대권 도전의 꿈을 이어갔습니다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달리 결국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잡다단했던 근현대사 속에서 주요 장면마다 등장할 정도로 한국사에 남긴 족적은 작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남한 정부가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겠지만 이를 놓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는 거, 이건 그의 삶이 얼마나 논쟁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김종필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새벽 1시 무렵 동네마다 떠나갈 듯한 함성에 잠을 깼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자다 깬 사람들 아무도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부릅뜨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단잠은 깼지만 기분이 좋아서 다시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세계 1위 독일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16강에서는 떨어졌지만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싶었던 그날의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독일을 이길 가능성은 1%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약체로 평가받던 한국이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독일을 꺾은 건데요.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추가 시간에 김영권 선수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한 골을 뺏긴 독일은 골대를 지켜야 할 골키퍼, 그러니까 문지기까지 나서며 전원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추가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2대0으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밤늦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맥주집에서, 또 집에서 경기를 보고 있던 남쪽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니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건데요. 기분 좋은 승리에 인터넷상에서도 칭찬과 격려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완파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에서는 꼬레아를 외치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스웨덴과의 예선 3차전에서 0대3으로 져 탈락 위기에 놓였던 멕시코가 한국이 독일을 꺾는 덕분에 16강에 진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멕시코 응원단은 한국과 멕시코 국기를 들고 몰려와 토도 소모 코레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국인이라고 외쳐 멕시코의 한국 대사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요. 한국 사람만 보면 목마를 태우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에 있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에는 맥주와 콜라 같은 선물이 트럭째 배달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방송사 BBC가 한국 승리로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가 좋아하고 있다고 전할 만큼 세계 각국은 대이변에 즐거워했는데요. 독일의 숙적인 영국은 물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에 7대0으로 패한 브라질은 한국 승리를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기뻐했고요. 미국의 한 라디오 진행자는 한국에 대해서 대통령도 밀어내고 독일도 밀어내고 하여간 재밌는 나라입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전의 짜릿한 승리로 크게 화제를 모은 광고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없다, 해보기 전까지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문구를 내세운 한국의 맥주 카스의 광고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월드컵의 판도를 뒤집길 바란 이 광고의 염원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비록 16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줬던 투지와 패기만큼은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열리죠.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승전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